최민석 기자입니다. 비로소 구독자 10만 명 실버 버튼에 오른 스타 채널에 10만 명 되고 나선 첫 방송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주간 트롯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박수는 100만 됐을 때 치시고. 자, 오늘은 사실 요즘 트롯이 별 할 게 많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좀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요맘때 되면 트롯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트롯 업계가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는 언제일까요? 겨울? 지금입니다. 왜죠? 왜일까요? 연말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연초에 끝나는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접수가 요맘때 시작되거든요. 지금 이제 MBN 현역가왕 남자가수 편 벌써 받은 지 꽤 돼가지고 제가 몇 달 전에 그 크레스 스튜디오 관계자들 만나봤을 때도 여기저기서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왜냐면 이제 현역 가수들이니까, 또 현역 트롯 가수들도 있지만 린처럼 타 장르 가수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왜냐면 현역가왕 1편이 잘 됐으니까 남자 편은 더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모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비로소 미스터 트롯 시즌 3도 이제 접수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맘때 이제 그 예전처럼 그 불타는 트롯맨이랑 미스터 트롯이 함께하며 두 프로그램의 컨셉이 비슷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고민도 많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컨셉은 약간 다르죠. 현역가왕은 현역 가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물론 현역 가수들 중에 무명 가수들도 미스터 트롯에 많이 나와요. 임영웅도 현역 가수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이 약간 겹치기도 하지만 1편만 봤을 때는 현역가왕에는 약간 지금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그래서 입상했던 가수들이 많이 출연하는 흐름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동인도 네임드가 있는 가수들이 좀 가세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미스터 트롯 3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여기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면 미스터 트롯 1편, 2편에 나왔던 가수들이 출연하기도 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연말 내년 연초에 누가 상위권에 들어가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프로그램은 이게 준비해서 방송을 시작해서 종영하면 끝이에요. 정말 잘 되는 경우에 종방영 내지는 그 성공해가지고 해외로 놀러 가기도 해요. 그 전체 제작진이랑 출연진이. 그런 게 연예 정보 프로그램 나오거나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냥 종영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트롯 오디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요즘에 보면 종편 방송사 1일 시청률 순위를 보면 요일별 1위 자리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그러니까 전체 월화수목금토일 7일 중에 3일이 1위가 트롯 예능이에요. 그럴 정도로 트롯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데, 쭉 보면 월요일 밤에는 MBN 불타는 장미단, 화요일 밤에는 MBN 한일 톱텐쇼, 목요일 밤에는 TV조선 미스3랑, 금요일 밤에는 TV조선 미스터 로또.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불타는 장미단은 불타는 트롯맨 출신들이 기반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일 톱텐쇼는 현역 가왕이 기반이긴 한데 현역 가왕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한일 가왕전, 일본 가수도 출연하니까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거기 출연자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미스3랑은 미스 트롯 시즌 3, 그리고 미스터 로또는 미스터 트롯 시즌 2 출연자들이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보면 시청률 전체 이 4개 중에 1위는 뭘까요? 한일 톱텐쇼예요. 한일 톱텐쇼가 아무래도 현역가왕이랑 한일가왕전이 인기를 많이 끌면서 그 여파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스3랑이랑 미스터 로또가 2, 3인데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게 불타는 장미단. 1위가 한일 톱텐쇼, 2위가 미스3랑인 이유가 뭘까요? 올해 끝난 프로그램들이어가지고 아직 뭔가 좀 기대가 있고, 이제 불타는 장미단이나 미스터 로또는 좀 꺾여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올해 어느 정도 올 가을이나 겨울 정도에 종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새로운 오디션 프로를 하면서 그 출연자들이 또 다른 트롯 예능을 만들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가겠죠. 이런 형태의 시작은 미스터 트롯 시즌 1이 워낙 큰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톱7이 뽑혔는데 그중에 김호중만 빠지고 나머지 톱6가 뽕숭악당이랑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했었죠. 그래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들을 가지고 예능 프로그램 2개를 만들었는데 두 프로그램이 다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도 그들은 인기가 많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죠. 이 트렌드를 만든 건
그 당시 TV조선에서 제작본부장이었던 서희진 대표였죠. 서희진 대표가 그런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TV조선이 그런 식에 딱 안착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크리아 스튜디오로 독립한 이후에 MBN과 협업을 하면서 MBN에 똑같은 방식을 도입한 거죠. 그러면서 양 방송국이 매년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고 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또 이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 4일은 계속 밤마다 트롯 예능을 하고 월요일날 불타는 장미단만 1위가 아니지 한일 톱텐쇼, 미스3랑 미스터 로또는 다 종편 1일 시청률 1위를 찍고 있어요. 그만큼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기대감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한 3-4% 정도대 시청률을 높으면 5%대를 찍기도 하고 이거 뭐 종편에서는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죠. 그러니까 뭐 1위를 매일 찍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은 이제 과연 연말에 또 다시 한번 트롯 오디션이 대박이 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최근 2-3년 길게 보면 3-4년 그러니까 2-3년 정도겠다. 그러니까 미스트롯 시즌 1, 미스터 트롯 시즌 1, 미스 트롯 시즌 2까지는 어느 정도 인기가 유지됐던 것 같아요. 시청률도 막 30-40%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 2-3년은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트롯 열풍도 끝났다 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이제 그 출연자들의 팬덤은 너무 굳건하니까 또 한계가 있는 게 이게 다 트롯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다 기존 출연자들의 팬덤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스타가 등장해도 팬덤 형성이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오디션 할 때마다 하는 얘기 뭘까요? 특히 올해처럼 이제 남성 가수 편에는 제2의 임영웅을 찾습니다. 매번 찾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못 찾았죠. 제가 보기에는 못 찾을 거예요. 제2의 임영웅은. 그렇지만 이제 그 모토로 임영웅처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너 잘하면 제2의 임영웅이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일반인한테 하자면은 너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1등가 될 수 있어. 제가 한번 임영웅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되는 거 이상을 벌고 있을 거니까 그 정도의 제한인 거기 때문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시청자들에게도 임영웅만큼 좋은 가수를 저희가 발굴해 드릴게요 이런 약속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분위기가 몰입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이제 트롯 열풍은 올해 연말에 재점화가 되느냐 이대로 사그러지느냐 의 싸움일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마 두 양사에서 준비하는 트롯 오디션이 잘 시청률이 안 나오고 잘 안 되면 아마 더 이상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로인데 우선 이제 변화는 이번에도 서희진 대표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현역가왕이라고 하는 현역가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계속 했잖아요. 미스트롯 1편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인 중에 빼어난 스타를 찾아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방송국마다 다 트롯 오디션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실력파들은 다 출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대부분 어떤 출연자들이냐면 그 과거에 다른 데 출연을 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어린 친구들 10대 돌풍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0대 이상에는 더 이상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진 대표는 아예 틀어가지고 그럼 기존에 나왔던 가수들 중에서 최고를 뽑겠다. 근데 최고라는 게 애매한 개념이니까 국가대표로 뽑아가지고 일본 가수들이랑 대결하겠다라는 그 컨셉을 만든 게 현역가왕인데 현역가왕 성공하고 한일가왕도 성공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뭐 그게 틀이 잡혀져.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트롯 명곡들이 많은데 오디션 프로그램 너무 많이 하니까 이미 한두 번씩은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노래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노래 물론 그러니까는 진또백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좋은 노래였지만 이천원이 부르면서 그 노래는 다시 생명이 생겼거든요. 그 노래를 누군가 또 불러서 거의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랑 대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수들이 일본 노래를 부르네. 이것도 굉장히 색다른 또 일본 가수가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 가수 일본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힘들었지만 일본의 신예들이 또 우리나라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스터 트롯 3편도 보면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굉장히 대형 연예기획사랑 이미 협업을 하기 위한 MOU를 맺었고 그러면서 그 뭐 이번 그 한일강전처럼 뭐 국가대표를 뽑아서 뭐 대결하고 이런 것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건 한국 가수들의 일본 진출 그리고 일본에서 대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연하고 뭐 이런 컨셉은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진 대표가 만든 또 다른 길에 이번에는 이제 TV조선이 동참하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어떤 이런 일본과의 교류를 컨셉으로 한 거를 두 방송사 다 하기 때문에 그게 둘 다 잘 될지 여부.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린에 이어서
타 장르 가수 중에 얼마큼 네임드 있는 가수가 와가지고 새로운 돌파를 일으켜 줄 것이냐. 과연 현역강 남자 가수 편에서 뭔가 파괴력 있는 화제성이 확 집중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냐. 이게 아마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린이 우승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먼저 화제성이 터져줘야지 오 사람들이 보게 되고 보다가 보니까 난 누구 때문에 했는데 처음 보는 누구 노래 너무 잘하는데 이것까지 연결이 되면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잘 돼야서 내년 초에 잘 끝나야지 거기서 나온 가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트롯 예능이 만들어지고 그럼 또 주중에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 채널이 갑자기 그 며칠 사이에 수백 명의 구독자가 늘어가지고 10만을 찍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쭉 왜 그런가 이유를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그 현역가왕 남자 가수 편에 출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수 몇몇 가수의 팬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신 게 아닌가. 저희가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뭔가 조금이라도 팬덤이 저희에게 도움을 줬다 싶은 가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을 캐서 찬란한 앞날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몇 가수 이름 적어놨거든요. 그분 팬덤들이 저희를 도와주는 게 맞다면 제가 그 가수가 뜨는데 최선을 다해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